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서울 지역 공천을 신청했던 60대 A씨는 오늘 오후 5시 반쯤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린 뒤 15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소화기를 뿌려 진화했고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분신을 시도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는 그 현경병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안성 골프장 그 사건으로 해서 배지를 띄었잖아요. 네네네. 2009년에 네네. 그 배지를 띄었으면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자격이라는 게 그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다가 비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뇌물로 배지가 떨어졌으면 그건 자격이 상실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은 국회의원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도 봐요. 정우택 의원이 100만 원 받고 그 카메라에 찍혔어. 그걸 되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 되돌려줬는데 그런 내용들을 얼만큼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우택 의원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아니 현경병이는 뭐죠? 도대체? 현경병이 무슨 고래심줄을 달고 있나? 어떻게 지금까지 이 당에서 현경병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죠. 그것에 분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분신까지 내 2차례를 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항이 얼만큼 위중한 사항인지를 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볼 때는요. 네네네네. 현경병이 때문에 우리 수도권 선거 전체 망가집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현경병은 공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이 문제를 시스템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시스템이죠? 장애리를 컷오프 시키고 이건요, 선거라는 것은 그 지역구 주민들이 얼만큼 그 후보를 원하느냐, 아니냐, 요런 잣대를 가지고 사실은 공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현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노원 주민들의 삶을 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고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가 현경병 후보가 활발한 지역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조용한 공천, 시스템 공천, 대다수 기성 레거시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대한 기사 제목입니다. 과연 그럴까? 어쩌면 당당한 질문에 대해 입을 틀어막는 대통령실처럼 소위 입틀막 공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소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던 장일이라는 전 노원을 당협위원장이자 예비 후보였습니다. 노원 지역구는 지난 총선에서는 노원 가불병으로 3개의 선거구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구 병합으로 노원갑과 노원을만 치러집니다. 즉 의석이 3석에서 2석으로 1석이 줄어든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국민의힘 노원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일 후보는 노원갑 지역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의힘은 장일 후보를 제외한 3명만 경선을 치르게 하고 장일 후보는 컷오프 시켜버립니다. 결국 현경병 후보를 최종 후보로 공천에 낙점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장일 후보는 분을 삼키지 못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소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 지방선거 시즌을 앞둔 지난 2021년 말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노원갑 현경병 당협위원장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양모 씨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던 이모 씨와 김모 씨에게 공천 헌금조로 2021년 말 각각
이 씨에게는 2천만 원, 김 씨에게는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낸 돈의 명목은 현경병 노원갑 당협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원 미래포럼이라는 곳의 운영비였다지만 사실상 6.1 지방선거 서울시 의원과 노원구 의원 국민의힘 공천 자격을 위한 뒷돈의 성격이었습니다. 이후 양 씨는 이미 돈을 낸 두 명에게 2022년 2월경 20대 대선 선거 운동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상당 액수를 추가로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며 더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돈을 냈던 이모 씨의 검찰 진술서를 보면 이 씨는 양 사무국장에게 대선 운영 자금이 선관위에서 정당에 500억을 지원하는데 그 돈으로 대선을 치러야지 왜 당원들에게 운영비를 요구하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냈던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선관위에서 대선 치를 때 당에다가 500억인가 얼마씩 주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 가지고 대선 치르는 건데 지역구에서 지구당 위원장이고 뭐 사무국장이라고 책임 당원들한테 그다음에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거두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요 때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거두려고 그런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뿐만 아니라 돈을 냈던 김모 씨도 검찰 조사 진술을 통해 양 사무국장이 전화를 해와 국민의힘 대선 운영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운동원들의 식대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모 씨와 김모 씨는 더 이상 돈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결국 6.1 지방선거 공천 자격은 엉뚱하게 신모 씨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항의하던 이모 씨와 김모 씨는 결국 냈던 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돌려받은 돈이 최종 공천을 받은 신모 씨가 공천 대가로 낸 돈이란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 사무국장은 돈을 돌려줄 때 차를 혼자 타고 와서는 노란 서류 봉투색의 수용필백에 5만 원권 100장씩 띠지가 있는 내 묶음으로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검찰에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건넨 이 씨, 김 씨는 지구당비랑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이 또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2004년부터 원외 지구당 후원비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약 12명에게 한 달에 360만 원가량 받아 챙긴 현경병 당협위원장실에 대해 지구당 운영자금도 자신들이 내고 공천자금도 냈는데 돌아온 건 공천 탈락이라는 불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듯 싶습니다. 문제는 해당 내용을 현 후보가 인지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탐사전원 취재팀이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양 사무국장은 안모 씨인 회계 담당에게 금품 반환을 지시하고 즉시 당협위원장인 현경병에게 보고한 것으로 통화 기록에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경병 후보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통해 양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모 씨에 대한 금품 반환 보고를 받은 후에 더 많은 공천 헌금을 준 후보를 공천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인 진모 씨와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돈을 건넸지만 시도위원회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이 사건을 노원구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노원 바로 세우기 주민연대 김상민 대표에게 제보하게 됩니다. 제보를 받은 김상민 대표는 해당 내용을 즉시 선관위에 고발을 합니다. 문제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주범으로 의심되는 현경병 후보를 비롯해서 양 사무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북부지검, 검찰에 정식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은 분명 주범으로 보이는 현경병 후보는 돈을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서 제외하고 양모 사무장과 돈을 건네준 이모, 김모 씨만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김상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해당 사건 첫 번째 고발을 2022년 8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고발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기소가 현경병이 제외되고 사무국장과 그다음에 돈을 공천원금 줬다가 돌려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전혀 사실을 갖다가 부인하지도 않았고 순순하게 이제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1심에서 바로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때 양 사무국장은 징역 6개월에 1년 2개월 집행유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줬다 환불받은 그 사람들은 공익 제보자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씩 벌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양 사무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빠져나왔고 돈을 준 이모 김모 씨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돈을 준 이들은 입을 모아 현 위원장에게 돈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사전화원 취재팀은 현경병 위원장실 양 사무장에게 돈을 건네준 김모 씨로부터 매우 중요한 녹취를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양 사무장이 대놓고 돈을 달라는 매우 충격적인 녹취였습니다. 예, 국장님. 바쁘십니까? 안 바쁩니다.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지금. 눈 쓸고들 왔습니다, 지금. 밖에. 연말 찬조 좀 하셔. 연말 찬조? 응. 그래야죠. 여기서 선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찬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뭐, 연말 어디 찬조냐고, 그러니까. 우리 요직들, 사람들 여기 이렇게 인사 좀 하려고. 오케이, 알았어요. 저 내일, 내가 사무실에 잠깐 들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들렸다 왔는데. 알겠습니다. 네네, 내일 국장님 몇 시에 오실 거예요? 한 10시 반쯤이요. 알았어요. 내일 그러면은, 점심이라 하죠? 그러시든지요. 점심 합시다. 내가 저 가게 나왔다가 한 12시경이라 그리 넘어갈게요. 예, 국장님. 오늘 있었더니는 그냥 물고 계셔야 돼. 아이고, 참말로, 진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참나. 알았어요? 예.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많이 있었어. 아니, 지금은 괜찮아. 혼자? 예, 지금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대선 운영비를 조금만 좀 내시면 좋겠는데? 뭐 그래요. 알았어요. 내일 얘기하자고요. 그래요. 예. 알겠어요. 예. 김 씨는 양 사무장이 1월에 구정 선물 비용으로 1,000만 원, 그리고 2월에 대선 운영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돈을 건넸던 이 씨와 김 씨는 양 사무장을 보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노원구 당협위원장인 현경병을 보고 돈을 건넨 것이고 현 후보가 이들이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정황 증거는 검찰의 수사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노원 바로 세우기 주민연대 김상민 대표는 현 후보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보강 증거들을 취합해 또다시 현경병 후보 등을 2023년 1월경 2차 고발장을 서울 북부검찰청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까지 검찰의 수사 진척은 지지부진하고 김상민 대표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덮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고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서 그 이듬해인 지난해 1월에 두 번째 고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사가 진척 상황이 없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님 보시기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건을 갖다 이 처음에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 사수라고 불렸던 법무부인 강남의 박영수 검사 밑에 있던 이남수 변호라는 사람이 이 현경병과 사무장의 공동 그 변호인으로서
여러 차례 그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갖다가 맡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불구속 그다음에 이제 무혐의 처리될 것이라고 소문이 돌 정도로 막강한 이제 그 정관 예우를 저희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변호사가 2008년도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대구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저희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당시에 이 사건이 지금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실제는 수사는 다 받고 증거가 차고 넘칠 정도로 이미 다 수집이 된 걸로 저희는 확인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돈봉투 색깔, 금액, 계좌번호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원해지구당을 불법인데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이미 2004년부터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걷었던 약 5천만 원 정도의 그 사무실 운영비 쪽으로 받은 당협 사무실 비용이 단 증거가 있었고, 이 돈을 갖다가 저수지에 묻어뒀던 돈 중에 일부를 현경병이 그 사무장 모르게 지시를 해서 3천만 원을 옛날 10년 전 골프장 사건의 그 뇌물 사건을 차용금이라고 해서 넘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돈을 3천만 원을 갚았다라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갚았던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로 보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그 11월에 이 수사를 받고 있던 돈을 준 시의원 2명, 그 다음에 구의원 2명이 있었는데, 시의원 1명이 박한희 그 시의원이 이 사건의 그 검찰 조사 후에 5일 있다가 이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그 상당한 그 수사의 진전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그 이 구의원들도 그 갔다 와서 굉장히 괴롭다, 뭐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의할 정도로 사실은 그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이 1년이 넘도록 잡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야당의 돈봉투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선거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 자료들, 예를 들면 돈봉투 색깔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선거가 또 총선에 다가오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사건을 지금 잡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대표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현경병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수로 불리는 박영수 전 검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강남에 의뢰를 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남수 변호사였던 겁니다. 이남수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손진욱, 이상현 검사와 같이 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09년에 대구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 대구지검 특별수사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같은 시기 대구지검에서 인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현경병 노원갑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008년경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공모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 씨를 통해 1억 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때 공모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뇌물을 지인인 노원구 장모 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검찰을 속여 1억 원의 뇌물을 차용금으로 속여 구속 기소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현경병 후보를 구속에서 면하게 해준 담당 검사가 박영수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이때 1억 원의 돈을 빌려준 장모 씨의 부인에게 이번에 현경병 후보가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받은 공천 헌금을 모아둔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장모 씨에게 갚았다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3월 12일 노원경찰서에서는 장모 씨를 불러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받은 돈에 대해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현 의원이 김 씨와 공모해 공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정치자금 부정수뢰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현 의원은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11년 6월 10일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2013년 1월 29일 사면 복권돼 피선거권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이렇듯 금품 수수로 전과가 있는 현 후보가 또다시 노원갑 국민의힘 최종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문제는 김상민 대표가 2차 고발한 시기가 작년 2023년 1월경이었는데 1년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검찰은 사건을 뭉개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에 탐사전화원 취재팀이 북부지검 공보담당에게 문의해 보았는데 사건 번호를 불려주지도 않았는데 현경병 후보 사건이라니까 알고 있는 듯 잠시 주춤하더니 답변은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다름이 아니라 북부지검의 사건 하나 이게 왜 진행이 좀 느리게 된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요게 왜 이렇게 좀 느리게 진행되는지 좀 들으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세요? 무슨 사건인데요? 예, 그 사건 번호를 불러드리고 혹시 좀 찾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좀 전화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현경병 후보, 그 뭐 수사 중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어차피 좀 확인이 어려워 갖고. 그래도 한번 그 사건 번호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저한테 한번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이따가. 아니 근데 그 수사 중 관련 사건 대해서 어차피 확인이 어려워서. 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기소가 되거나 처분된 사건이 아니고 수사 중 사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두 번이나 작년에 고발이 되고 근데 1년 넘게 지금 수사가 멈춰 있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뭐 다른 언론도 그렇고 수사 중 사건에 대해서는 저기 뭐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뭐 제가 근데 더 이상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럼 이렇게 1년이 넘게 이렇게 계속 멈춰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아니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은 어렵고요. 수사 중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뭐 좀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충북 청주상당 정우택 5선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100만 원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공천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직접 돈을 건네줬다는 여러 제보자들이 진술하고 있고 상당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현경병 후보를 낙점했습니다. 현재 노원구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자금 문제가 드러나고 노원구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후보 측에 돈을 건넨 사람들 중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진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012년부터 노원갑 지역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해온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루딘 심리 상담소의 기강문 소장입니다. 기강문 소장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장일 후보 분신 소동이 있었는데 노원의 어떤 정치 상황을 오랫동안 바라보신 입장에서 이 분신 소동이 왜 일어났다고 보면 좋을까요? 장일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맞으세요. 제가 이렇게 쭉 하계동, 공릉동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 맞고, 근데 이쪽이 가불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쪽에서 또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사무실도 얻어놓고 이제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셨는데, 일단 운도 없으셨고, 일단 이누근 전 의원이 이 지역을 이제 떠나고 난 뒤로 이제 당협위원장이 바뀌면서부터 뭔가 구도적으로 이 양반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정치는 정말 하고 싶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욕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마 굉장히 그 당에 대한 배신감이나 괴멸감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쪽 갑 지역에서도 분명히 뭐 이제 우리 을지역도 그 당시에 을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쪽 지역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쪽을 좀 희석을 좀 시켜서 이쪽에 어떤 지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게 묻혀져 있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세력들을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들을 넘어서지 못한 게 아마 고 장일 후보의 한계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금 말씀해주신 갈등이 불거지게 된 이유가 언제부터였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러니까 이노근 전 의원이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쪽 구심점이 좋았었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전 구청장 출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중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노근 의원께서는. 그래서 그분이 했던 것에 비해서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 본선에서 지고 나서 그 이후에 당협위원장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반전이 조금씩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반전이라기보다는 앞전에 어떤 그릇들이 너무 크니까 이쪽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그러니까 형경명 전 의원이죠, 그분도 당협위원장께서 오고 나서 뭔가 이렇게 응집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좀 소그룹별로 이렇게 두는 형태, 그러니까 방관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는 가나번이 다 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그런 조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그 이후부터 뭔가 흩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건 말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왜 말들이 많냐면 정말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잣대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냐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두고 선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 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자기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자기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무시가 되는 상태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기류가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돈 없으면 정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현금을 갖고 있고 자금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전하는 어떤 빈도수들이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는 사냥감들이죠. 사냥감들. 쉽게 이렇게 내가 뭔가를 저 사람들에게 어떤 행사를 하면 저 사람들은 끌어와 주겠구나. 끌려와 주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어떤 정치적 생명을 이렇게 막 욕심을 내지 않아도 지금 위원장으로서 어떤 그 역할, 어떤 공천권이 있다는 어떤 그런 확고함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크기에 따라서 또 어떤 선택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크기가 뭐 큰 사람들에게 어떤 우월한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게끔 수월한 방법을 하게끔 또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 뭐 그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그 똑같은 선택이긴 하지만 차선책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장악 능력이 좀 되게 부재가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단단한 조직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조직력에는 지금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지금 뭐 이 도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냥 그 30%대 영역에서만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양모 사무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1심에서. 네. 그 뭐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같은 인물 양 사무장과 현 의원은 2009년에 의원직 상실할 때도 서로 좀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 같이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이번에 최측근이 사무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후보에게
물론 뭐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공천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동의하시는지.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물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 거고, 경선을 할 때도 상계동 쪽, 그러니까 병지역에서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다시 그 현 전 의원께서 출마하신다고 해서, 아니 왜 하려고 하지? 정치를 정말 하고 싶은 걸까라는 의문점을 좀 갖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대다수의 이쪽 주민들도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라는 그 박스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뭐 동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이면 형 동생 해야 되는 그 지역이잖아요. 지역 사회이기도 하고 또 오래된 동네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어떤 뭐 갈라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만 되면, 이때 선거 때만 되면 계속 네가 좋네 내가 나쁘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우왕좌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연출시키게끔 하는 그 중앙당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해서 뭐 선고를 받았는데, 아니 정우택 씨 문제도 통화를 정우택 씨가 직접 하신 건 아니잖아요. 보좌관이 했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물론 의원님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확고한 뭐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 쉽게 누구에겐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용돈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은 될 수 있지만,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여기 이제 18대도 잠깐 뭐 이 지역을 좀 돌면서 봤지만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함부로 돈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대선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금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또 지원을 받는다? 그게 혼자서의 어떤 결정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의견이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그 본인이 그렇게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사무국장은. 어쨌든 간에 선거를 하는 당사자와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주민들과의, 국민들과의 어떤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전달하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사무국장의 역할인데, 독단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의구심들은 갖고 있지만 어떤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다들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많은 언론과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공천이 시끄럽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등의 자극적 문구 등으로 마치 민주당 공천이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원들은 최근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해 민주당원이 직접 공천하는 사실상 당원 공천의 첫 장이 열렸다면서 환호를 부르짖고 있기도 합니다. 즉, 시스템 공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해드린 의혹이 과연 노원구라는 한 지역구에 국한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무경선의 반발에 삭발과 항의 집회를 하고 전략 공천으로 중앙당에서 내리꼽는 공천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표밭을 일구던 당협위원장과 일부 예비 후보들이 때로 국민의힘 중앙당서로 몰려와 전략 공천 즉각 철회하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일 후보의 분신 소동까지. 어쩌면 국민의힘의 공천은 입틀막 공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 O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 O의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 O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